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이제 갑니다. 저번 주에 4일 산행을 하고 3일 연속 산행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대퇴부 안쪽에 약간 통증이 있더라고요. 근육 쪽인지 아니면 인대 쪽인지 통증이 조금 있던데, 그래도 하루 좀 쉬고 나니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산행지도 오늘 처음 가는 곳인데, 위성지도에 용이 들어있을 만한 협곡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용이 있는지 가물치가 있는지 메기가 있는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새로운 곳을 한번 가봅니다. 지금 기온은 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한 10km 정도 약간 붑니다. 원래는 봄이 일찍 올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벌써 이 바람이 제법 불거든요. 계절이 바뀌는 이런 계절풍 같은 게 붑니다. 이 낮밤에 일교차가 크니까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이제 원래는 한국 예상으로는 봄이 좀 일찍 오지 않겠나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행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하늘이 보시죠. 미세먼지 하나 없고 굉장히 청명합니다. 날씨가 산행하기 최고 좋은 날 같네요. 자, 이제 오늘 가야 할 이 협곡 쪽에 도착했습니다. 야, 물 진짜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강을 하천을 휘몰아치고 이 협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와, 어마어마하네요. 협곡 자체가. 지도에서 본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건너편에 저기 굴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뭘까요? 저쪽으로 산을 갈 것 같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 건너편에 석축 사놓고 저 위에 저 난간대 같은 것도 삼각대 같은 거 만들어 놨는 건데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 한번 보시죠. 천연 동굴 같은데, 천연 그 바위 속에 그냥 바위 틈입니다. 굴인지 그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앞에 석축 같은 것도 쌓아놨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뭘 만드는지 저 위에 삼각대 같은 거 그런 것도 쌓아 있는데, 저 위로 절벽 사이로 들어가는 통로 같은 거나 길이 있는 모양입니다. 야, 절벽이 엄청나네요. 이곳은 산행이 안 됩니다. 이런 곳에는 도라지 없습니다. 이거 완전 북벽을 봐도 지금 정오가 좀 지났으니까 해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이 북쪽이기 때문에 완전 부처선이 꽉 떴고 있네요. 저쪽에는 좀 덜한 곳은 있는데, 그래도 저런 거 올라가려면 로프 한 100m는 있어야 돼. 자, 또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하천이 휘몰아치는 협곡에 저 절벽 한번 보시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황구는 원래 저 절벽 보려고 왔는데 택도 없습니다. 와, 올라갈 길도 없습니다. 올라가려면 이 사이로 올라가질까요? 올라가서 저 정상에서 로프 타고 내려오면서 봐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저기 가려면 로프 100m, 최하 100m입니다. 로프 100m 가도 모자릴 것 같습니다. 저 정상에서 로프 세팅해서 이제 이 아래까지 내려오려면 100m 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것은 완전 천의 요새처럼 그런 느낌. 지도상은 엄청나게 멋지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엄청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절벽 사이에 보면 저 난간에 전부 부처선이거든요. 부처선이 너무 꽉 덮으면 도라지가 잘 없습니다. 이 방향이 지금 여기가 정남 쪽인데 이거는 지금 북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절벽 자체가. 자세한 거는 뭐 여름에 와봐야 알겠죠. 이런 자리 같으면 이 본절벽보다는 저쪽에 초입의 작은 절벽 저런 쪽에서 차라리 도라지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산행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위성지도 보고 가야 할 본절벽에는 절벽의 경사나 높이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황구 장비로는 못 갑니다. 그리고 방향도 좀 별로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쪽은 포기하고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다른 그 밑에 하천에 이렇게 휘몰아치는 곳에 또 작은 또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산은 높이는 뭐 한 100m, 150m 그래 안 넘습니다. 왔는 김에 이쪽 협곡에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자 싶어서 한번 진입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처음 오는 곳인데 과연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답사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오늘 첫 번째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천 쪽에서 맨 아래쪽 절벽이거든요. 야, 요 중간에 턱하고 요런 자리, 그리고 저 위에 소나무 있는 자리, 요런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가 좀 있는데 흙도 좀 있고 괜찮은 자리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삭대는 물론 안 붙어 있겠죠. 떨어진 삭대나 이런 것도 아직 뭐 보이진 않네요. 낙엽이 워낙 많으니까 이 낙엽보다 도라지 삭대가 먼저 떨어지면 낙엽 속에 묻혀버리거든요. 늦게 떨어지면 이 낙엽 위에 걸쳐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네요. 절벽은 상당히 좋습니다. 손 탔냐 안 탔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자, 저 옆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측으로 해가지고 절벽 난간위에 섰습니다. 아직까지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아직 안 보입니다. 로프 탈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일단은 여기 위에서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린 도라지나 이런 자원들 같은 건 안 보이네요. 원래 도라지가 있다면 이런 난간에도 어린 것들이 한두 개씩 보여주면 좋은데 그거는 황구가 생각하는 그림이고 그런 그림은 안 나옵니다. 보다시피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노출되기 쉽잖아요. 이런 절벽은 좋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방향이나 경사 그리고 뭐 바람의 길, 나무 분포 이런 까지 모든 조건은 다 좋은데 이 노출이 잘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일단은 저 옆으로 이동하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아래쪽에 절벽에 좌우로 다 살펴보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벽이란 것은 이쪽 산은 아래쪽에 좋은 자리가 하나 있고 요 상층부에 괜찮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절벽이 턱은 상당히 좋은데 접근성이 좋잖아요. 이러면 다 노출돼 버리면 버섯 시즌이나 이런 데 도라지가 발견되면 거의 다 초토화 돼 버립니다. 일단은 왔는 김에 한번 올라가 보자 싶어서 왔는데 역시 도라지 자원들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낮에 온도가 거의 뭐 많게는 10도, 적게는 한 5, 6도까지 올라오니까 오늘 황구도 오리틀 그 패딩 안 입고 그냥 본가에 입는 네이피를 안에 하나 입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운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덥지도 않고 산행하기는 딱 좋습니다. 자, 일단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절벽 따라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 밑으로 보니까 삭대 떨어지고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여기 절벽이 꺼먹꺼먹하잖아요. 이게 절벽의 물길이거든요. 이런 자리 근처에 원래 도라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고산지대에 만약에 이사는 절벽 같으면 도라지 자원이 상당히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도로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절벽 아래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다. 야, 이게 절벽에 자라는 야생 엄나무입니다. 크기도 딱 적당하네요. 이거 보면 여기 순이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절벽 같은 데 이러다 보면 가끔 엄나무가 있는데, 엄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보면 이렇게 한 그루씩 있거든요. 야, 진짜 좋네. 엄나무 세력이 상당합니다. 이 치만 보시죠. 야, 이건 찔리면 죽습니다, 진짜.
보통 절벽에 자라면 층이 이만큼 뾰족하게 자라지는 않는데 이건 굉장히 뾰족하네요. 좀 잘라가서 백숙에 먹어도 되는데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갑니다. 자, 이게 절벽에 자라는 야생 엄나무순입니다. 봄에 오면 이게 좀 뜯어갈 만한데 지금은 뭐 이거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황구가 왜 지금 올라와 봤냐면 지금 이 하천을 따라서 협곡이 좌우로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 군데 정도 올라와서 도라지 자원이 있으면 이 전체 협곡을 좌우 이동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게 맞고, 없으면 이 전체 협곡은 또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좋은 자리에 없으면 거의 없는 게 맞습니다. 자, 옆으로 또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 위에까지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도라지 상태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왔는 김에 한 20개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한 5년 동안만 잘 자라면 새들이 도라지 씨앗을 저 전력 사이 난간난간으로 옮겨줄 겁니다. 근데 옮겨주기 전에 안 벗겨나가야 되는 게 관건이겠죠. 사람들이 이런 어린 도라지들, 이런 것들은 놔둬야만이 이 절벽에 물론 큰 것은 없더라도 이 진짜 진짜 좋은 자리, 이런 자리는 어린 자원들 같은 건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자원이 전멸한 겁니다. 자, 왔는 김에 여기 도라지 씨 한 20개 심고 이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저 차인대로 내려가다가 이 좌측에 가려진 절벽이 꽤 괜찮은 게 하나 있길래 아이고 왔는 김에 여기까지 보고 가자 싶어서 왔습니다. 야, 낙엽 같은 것도 막 있고 이런데 요 위에 소나무 인자 있잖아요. 여기 있고 그 위에 괜찮은 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물 도라지가 한 방 딱 있을 만한 자리인데 오늘은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이 아래쪽에 뭐 삭대 떨어진 거 이런 것도 전혀 없네요. 이제 진짜 내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또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해서 위성지도 보고 또 먼 곳으로 갔다 왔습니다. 자, 계속 새로운 곳으로, 계속 가지 않는 곳으로, 남이 가지 않는 곳으로, 점점 위험한 곳으로, 그리고 숨겨진 절벽으로 가야만이 초대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물이란 것은 절벽에서 최강의 도라지란 것은 하루아침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몇백만 벌을 걷고 1톤의 땀과 눈물을 흘리고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최고의 대물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아무리 위성지도 보고 아무리 차에서 망원경으로 절벽을 살펴볼 뿐들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 절벽의 도라지입니다. 황구가 도라지 산행을 하면서 한창 자신감을 붙을 때는 이 절벽에 도라지가 한 뿌리 있어도 황구가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산에 도라지, 아니면 이 절벽에 단 한 개밖에 없는 도라지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래 장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황구가 점점 산을 몇 년씩 더 타보니까 그것은 오만이자 교만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황구가 보기에는 정말로 도라지를 귀신같이 찾아낸다 해서 도라지 귀신이나 아니면 도라지를 찾는 걸 신같이 찾아낸다 해서 도신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구가 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황구가 어떤 때는 위성지도 검색해가도 도라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이나 그런 오만함도 있을 때가 있었는데, 황구가 한 해 한 해 산을 타보면서 느낀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산은 한 해 한 해 갈수록, 한 해 한 해 더 오를수록, 한 해 한 해 더 걸을수록 산은 사람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황구가 집에 있을 때는 올라오라고, 황구가 산에 올라가고 절벽에 올라가 있으면 내려가라 합니다. 그래서 산은 오르고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이 있고, 또 희노애락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희열이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좌절도 있죠. 그리고 또 훗날을 기약하는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인생 최고의 스승이자 인생 최고의 명약입니다. 산은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산과 접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100% 1000% 장담합니다. 산은 오르고 내리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지, 산을 자주 접하고 산에서 산다고 해서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청기누설이자
그 무조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황구가 느끼는 거. 그래서 산은 오르고 내리건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또 땀과 눈물과 희열도 있고 또 이렇게 벅찬 감동과 또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또 내일 또 있다는 내일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 유튜브 댓글에 위성지도를 어떻게 하면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위성지도를 보면 물론 위성지도가 그 뭡니까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만 안 걸릴 것 같으면 물론 렌즈 기술로는 더 땡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한 1km에서 보는 것을 한 500m, 300m까지 있으면 더 렌즈로 땡겨서 그 위성지도가 더 땡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절벽이나 이런 것을 더 확실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위성지도가 비춰지는 한도 최고의 범위에서 이제 어떻게 판독하고 해독하냐는 그 본인들이 기술에 달려있죠. 그것은 황구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성지도와 현장에 가서 이 등고선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가리키는 것 그리고 경사가 가리키는 것을 이 현장의 상황하고 위성지도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계속 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것이 그만큼 잘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실력이 늘어납니다. 황구가 오늘 갖는 협곡은 강이 휘몰아치는 협곡에 중앙절벽이 있잖아요. 거기 황구가 이 등고선상에 이렇게 오목하길래 야 여기 큰 절벽이 한 2단 정도 있고 나머지 절벽은 그렇게 절벽의 경사가 그리 안 높고 좀 완만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중앙절벽이 차라리 좀 덜 뭡니까 급경사가 좀 덜하고 좌우의 절벽들이 그 등고선상에는 그렇게 큰 절벽이 안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거의 수직직벽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성지도하고 틀립니다. 등고선상 한 개가 가리키는 그게 보통 10m에서 20m 정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큰 등고선 하나는 한 50m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현장 것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산행 루트를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구가 오늘 갔는 절벽에 상층부에 보니까 다 민둥산처럼 막 그렇더라고 그 일대가. 그래서 절벽 상층부가 왜 이럴까? 아니면 벌목했는 자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민둥민둥하게 나오나 싶어가지고 황구 설마 불이 났겠나 싶어보니까 황구가 오늘 도착해서 보니까 상층부에는 그 불이 나가지고 절벽에 그 능선 따라서는 나무들이 거의 다 뭐 소나무 동류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 타 죽고 거의 민둥민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가는 절벽을 황구 장비로는 못 갑니다. 지금 40m 로프 가지고는 그 어설프게 내려갔다가는 중간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절벽 사이에서 갇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에 비춰졌던 것처럼 북쪽에는 그 부처선이 꽉 덮었는데 그 본절벽에는 부처선이 있으면서도 중간중간에 턱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벽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길도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데 그것은 한국가 나중에 60m나 80m 로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때 본 시즌에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는 걸로 해가지고 최강의 도라지가 또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래도 가는 김에 전체적인 협곡의 그림만 한번 보자 싶어서 작은 절벽에 또 한번 올라가니까 도라지는 전혀 없고 그 뭡니까 그 도깨비 엉망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절벽에 가다 보면 가끔 야생 엄나무가 절벽 사이에 자라는데 그런 것들이 초보에 가면 순이 진짜 연하고 진짜 향이 좋거든요. 그것이 최고의 엄나무선입니다. 자, 봄 되면 뭐 그런 것에 봄에 갔다가 있으면 따고 굳이 뭐 그 따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새로운 곳에 가서 뭐 도라지는 못 봤지만 그러나 또 어마한 절벽에 정말로 사람이 안 갔으면 엄청난 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하여튼 들긴 드는 그런 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하여튼 본 시즌 대가 그때 시간 보고 또 한국가 한번 그쪽으로 한번 산행을 한번 계획하고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에 또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한국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설 명절인데 명절 잘 쉬시고 한국은 명절 전에 이번 주에 산행이 내일 한 번 더 될지 아니면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 보고 여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